안녕하십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오늘은 무엇에 관해서 한번 볼 건가 하면,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는 그 장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장방정식은 이게 중력 장방정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중력을 의미하는 G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뮤 V. 여기는 뭐 알파, 베타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첨자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G라는 게 중력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중력을, 그래비티의 약자겠죠. 이게 중력장이라는데, 사실 요걸 시공간 공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공간 공률은 중력이라는 게 힘이 없다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힘이라 생각하지 않고 공간이 휘어져서 물체가 그 공간을 이동할 때 공간이 휘어졌으니까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은 물체가 서로 잡아당겨서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고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어졌는데 물체가 그 주변을 날아가고 있을 때 이 공간을 따라서 운동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 공률을, 그러니까 중력을 공률로 생각한 거죠. 시공간의 공률, 휘어진 정도. 그래서 이 시공간 공률을 그 리치 공률 텐서로 표현하면, 리치 공률 텐서에서 2분의 1 리치 스칼라, 그 다음에 G, 뮤, V라는 메트릭 텐서, 그 다음에 요까지가 원래는 이제 시공간 공률 방정식이죠. 중력장 방정식인데, 이 위에 이 과학자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요까지를 해석해 봤더니, 이 우주에 관한 이론이죠. 중력장이라든가 중력은 사실은 우주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장 방정식을 해석했더니 우주가 이 시공간 공률이 팽창하는 걸로 되더라 이거죠. 왜 팽창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구가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우주선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만히 서 있는 우주선에, 날아가지 않는 우주선에 빛을 쏘면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죠. 이게 날아가는, 중력이 없는 곳에서 날아가는 우주선, 여기는 뭐 중력이 9.8m/s 제곱이었죠. 그게 가속도 A가 9.8m/s의 자속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서도 휜다. 날아간다는 건 뭡니까? 이 지구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왜 해석을 하면 팽창하는가 하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우주선이 있어도, 맞죠? 이게 빛이 이렇게 휘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이 지구가 팽창하는 거죠. 지구가 팽창하는 거죠. 근데 지구가 팽창한다기보다는 이 공간이 팽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률, 시공간 공률이니까. 이 시공간이 팽창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우주선, 여기는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이 이쪽으로 날아가는 효과지요. 날아가는 효과에 의해서 여기에 중력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우주선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주선이 이렇게 이건 날아가지 않는 우주선인데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공간이 팽창하는 거죠. 맞죠? 이 공률에 의해서, 시공간 공률에 의해서 팽창하잖아요. 이 날아가는 거랑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맞죠? 결국엔 우주선은 가만히 있는데 이 전체가 팽창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지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 이 자유낙하라면 이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올라가는, 팽창하는 거죠. 공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해석하면 팽창하는 걸로 해석이 됐죠. 우주가 팽창하는 걸로 해석되는데,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까지 팽창한다. 그 팽창하는 공률이 나오는데, 그걸 팽창하지 못하게 우주상수라는 걸 여기다 넣었어요. 이 메트릭 텐서라는 건데, 요거는 이 상수를 집어넣었어요. 상수 값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라면 분명히 뭔 값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치 텐서로 표현한 거죠. 이 공률을 물질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그 일반 상대성이 아닌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뭐 사실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 물질은 에너지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 에너지 텐서에 대해서 이 앞에는 상수가 8파이 G 있고 뒤에 물질 에너지 텐서, 물질 에너지, 물질 이꼴 에너지니까 텐서라는 거죠. 맞죠? 어떤 힘을 받는다는 거죠. 맞죠? 힘을 이렇게 공간이라는 시공간 공률이 여기가 어떤 그거잖아요. 맞죠? 이만큼이, 이거는 상수고,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왜 상수인가 하면, 여기 뉴턴의 만유인력 상수죠. 중력 상수라고 하는데, 중력 상수라고도 하죠. 만유인력 상수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이게 빛의 속도고, 이거는. 결국엔 이 앞에서 상수가 되죠. 전체가 상수가 되고, 뒤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바로 힘입니다. 힘. 에너지 물질 텐서라니까 에너지라는 거지. 힘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게 F는 이꼬르 ma 같은 거죠. 중력에서는 이게 이 A라는 게 mg가 되고, 맞죠? 중력은 중력에서 그걸 풀이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G의 중력, 뉴턴 중력 상수 R 자승 M1, M2 이런 식인데요. M이요 하나 있고, 만약 여기 2라 이러면 요만큼이 G가 되는 거죠. 중력 상수 M2라 이러면. 그래서 이쪽은 같은 거입니다. 사실 같은 건데 이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이거라 하면 G에 R 자승의 M1, M2 이렇게 돼야 돼요. 뉴턴을 얘기를 하면 뉴턴의 중력. 맞죠? 같은 거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게 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물질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아인슈타인의 정방정식은 물질이 하나만 있어도 일어납니다. 사건이. 여기는 물질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다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뉴턴의 중력 이론, 만류인력이죠. 만류인력 이론도 사실 틀린 겁니다. 물질이 하나만 있어도 힘은 작용해요. 힘은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작용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뉴턴은 정확하게 본 거죠. 사실은 이게 틀린 이론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장은 있습니다. 중력장은 형성되는데 힘이 작용할 대상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가 작용한다. 서로 작용한다. 만류인력은 서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뉴턴의 이론에 비해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이 크기가 빛의 4제곱이면, 빛의 속도의 4제곱은 3억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게 4제곱.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되어버리죠. 뉴턴의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뭐 이렇게 나갑니다. 빛의 속도는 약 3억 미터 퍼 세크잖아요. 뭐 정확히는 299,792,458 미터 퍼 세크인데, 이거의 4제곱. 그럼 밑에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맞죠? 거기다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하면 3, 3은 9, 3, 3은 9, 9, 9, 81 맞죠? 곱하기 10에 이 몇 개입니까? 8이 4, 8, 32 맞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 8하고 8 이거 약분된다 그러면 이거 파이는 얼마예요? 3.1425 29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잖아요. 다 계산해봤자 값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거꾸로 되니까 이게 밑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수치적인 걸 빼고 뒤에 있는 놈만 계산하면 10에 마이너스 이 32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음에 얼마입니까? 43승 앞에는 뭐 요거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값이 되니까 시공간 공률이라는 게 굉장히 작게 휘어져 있다. 그 휘어져 있는 이 공률만큼 팽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팽창을 원래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맞죠? 팽창하는데 사실 이 상수는 뭐예요? 팽창을 반대로 하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그 결국에는 이 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다시 따져보면 이 0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팽창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 뒤에 거는 팽창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같다는 거잖아요. 이거와 이것이. 근데 이게 더하기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상수 값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 마음이지. 이걸 결정해줘요. 이거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 정지하는 우주, 뭐 가속 팽창하는 우주, 수축되는 우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같은 거라 이러면 0이 돼야 되죠. 팽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팽창하지 않는 걸로 만들었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이 우주를 관측했더니 도플러 효과 알죠?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어떻습니까? 관측자가 여기 서 있어요. 관측자가 여기 서 있으면 이 별이 있다 이죠. 별이 따라오는데 적색 페니가 일어나더라 이죠. 적색 페니가 일어나는데 적색 페니가 일어나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내가 멀어지든가 아니면 이 별이 멀어지든가 둘 중에 한 가지 멀어져 간다 이죠. 그런데 별이 더 멀리 있는 것은 맞죠? 적색 페니가 더 심해. 멀리 있을수록 점점 더 심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생각이죠. 이 별들이 이게 날아가고 있죠. 멀리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심하니까 사실은 이거와 이거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얘는 더 빨리 가고 얘는 더 빨리 가고. 맞죠? 좀 이상하죠, 이게. 제가 이 도플 나중에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했어요. 이게 틀린 이론인데 허블 이론도 틀린 이론이죠. 틀린 이론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서는 이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 팽창하는 우주라고 이제 관측이 됐죠. 관측. 이게 이제 실험 결과니까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인슈타인이 승복하고 요걸 날려버렸어. 이거 아니다. 내가 실수했다 이러면서 이걸 없애버렸어. 근데 그 이후에 요즘 들어왔죠.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이 팽창하는 우주가 이건 등속 팽창이었죠. 그때 생각은.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가속 팽창한다 이죠. 가속 팽창하더라고. 관측을 계속 해봤더니. 근데 등속 팽창, 가속 팽창을 한다니까 다시 이게 끼어들면서 부호가 어때요? 이번에는 같은 게 되죠. 같은 게 되죠. 맞죠? 가속 팽창한다면 0이야. 그러니까 정지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0이 되는데 가속 팽창한다 이러면 등속 팽창한다 이러면 이게 없어지고 가속 팽창한다 이러면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결국에는 2배의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걸 합치면 더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커지면 가속 팽창하고, 0이면은 정지고.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도 잘못된 이론인데 그건 나중에 봅시다. 일단 이 중력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걸 보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게, 이걸 한번 옆에 간단하게 적어놓고, 이거 여러분 다 이해됐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G, U, V는 리치 곡률 텐서 빼기 2분의 1 리치 스칼라 G, mu, V 더하기 A G, mu, V는 C의 4제곱분의 8파이 G, T, mu, V. 사실 이 mu, V라는 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 사실 이 리치 공률 텐서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걸 한번 대충 설명을 해보면 여기 X, Y, Z, T. V도 마찬가지로 X, Y, Z, T. 그래서 이거는 4 곱하기 4 행렬 형태의 4x4 텐서라고 부릅니다. 다 그런 게 붙어 있죠. 이거는 메트릭 텐서라는 건데, 메트릭 텐서라는 것은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메트릭 텐서. 공률이 없는 걸 갖다 여기 밑에다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왜 그러면 이 이론이 틀렸나를 한번 봅시다. 이 중력, 이 공간, 시공간 공률이라고 했죠. 이게 시공간 공률. 시공간 공률. 이게 시공간 공률이라는 거죠. 왜 틀렸나 한번 봅시다. 우주에 별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별이 있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관찰자가 여기서 서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별빛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니까, 물론 여기 별이 있지만 여기 공간은 이쪽에는 휘었겠죠. 이 공률에 의해서 휘었겠지만, 휘었는 게 어떻게 휘었느냐. 이 별 쪽으로 휘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빛이 이렇게 오는데, 태양이 여기에 있다.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그러면 태양이 없다가, 없을 때는 이 별빛이 여기 보였겠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였죠. 근데 이 태양이 나타나니까 에딩턴의 사진. 에딩턴. 1919년 관측했다 그러죠. 계기 일식. 계기 있을 때 별을 관측했더니 태양이 없을 때 사진은 여기 있었는데, 태양이 있을 때 사진은 여기 이렇게 나가 있더라 이거죠. 조금. 이렇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아주 쬐끔 나가 있는 거, 이게 학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별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겉보기 실제 별이 있는 위치죠.
이 일반 상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에딩턴의 생각이겠죠.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 있는 별도 이렇게 보이고, 맞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위치는 조금씩 다르고, 이 각도가 1.75초라고 아인슈타인이 예측했죠. 아인슈타인. 예측이. 뉴턴은 0.86초라고 예언했어요. 뉴턴. 근데 이 에딩턴이 실험했던 걸 보면 1.75초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고 1.75초도 있고 뭐 0.86에 가까운 것도 있고 1.75초에 가까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필요한 것만 인식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라고. 뉴턴은 입자니까 중력에 의해서 쉰다는 생각이고, 맞죠? 여기 요만큼 차이 나더라 이거죠. 이동한 거죠, 이쪽으로. 이 사치 1.75초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여행 가면 1도는 3600초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다면 1.75초면은 얼마겠습니까? 도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죠. 3600이 밑으로 가고, 맞죠? 그 위에 이게 1.75초가 가겠죠. 거꾸로, 맞죠? 굉장히 작은 각도예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되죠. 각도는 작지만 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됐다면, 빛이 과연 어떻게 왔을까요? 이 별빛이 지구로 오는데, 여기 지구라 그러면, 지구 관찰자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별빛이 이쪽에 있다고 보일까요? 빛이 휘어졌다고 했잖아요. 휘어진 경로를, 그러니까 이 시공간 공률이라고 했는데, 시공간 공률이 이게 4차원이라 그러니까, 4차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3차원 공간에서 보자는 겁니다. 3차원 공간인데 이 직선은 1차원 공간이잖아요. 직선은 1차원, 면은 2차원인데 2차원 평면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휘어져서 보이느냐? 그러면 빛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올 때, 맞죠? 사실 이쪽이 태양광에서 볼 때 이 별이 훨씬 더 멀리 있고, 지금 가까이 있겠지만, 별빛이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별빛이 요렇게 휘어져서 왔다는 거죠. 맞죠? 맞죠? 이 시공간 공률이라는 게 시공간 공률 이제 단면화 시킨 거죠. 자른 거예요. CT 촬영하듯이 잘라서 보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차원 공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왔다는 건데 시공간이 이 방향으로 휘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시공간이 이 원래선이고 원래 시공간 이게 G, mu, V죠. 배트릭 텐서. 근데 이게 휘어서 G, mu, V가 된 거죠. 이거 휘어진 공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에 의해서, 맞죠? 잘못 그렸는데 하여튼 여기서 접선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맞죠? 접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여서 별이 너무 아까 크게 그렸는데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 보이고 실제 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곡률이 이렇게 밖으로, 태양에 물질이 있으면 공간이 밖으로 휜다는 거잖아요. 이 태양 밖으로 휜다는 거, 밖으로 휘었으니까 이게 다 나간 거잖아요, 별이. 맞죠? 에딩턴의 실험에 의해서도. 태양이 있으면 밖으로 휜다는 거예요, 밖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면 이 곡선이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렇게 직선이 이쪽에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휘었다는 거죠, 밖으로. 밖으로. 다 휘었다. 상상하기 힘들죠. 맞죠? 3차원이니까 어떻게 휘었는지. 그걸 절단면을 해서 2차원 평면에서 보는 겁니다. 절단을 3차원, 4차원이라는 것은 X, Y, Z의 3차원이죠. 이게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 공간에 이 시공간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T가 하나 들어갑니다. T라는 겁니다. 이게 2차원 곡면인데 2차원 평면이죠. 2차원 평면에 1차원 곡선, 1차원 곡선은 2차원입니다. 곡선은. 왜? 평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직선일 때만 1차원이죠. 이 시공간이 아무 물질도 없으면 1차원이었다가 물체, 태양이라는 게 있으면 휘어지면서 2차원화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 T. 별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통째로 보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 과거겠죠, 과거. 만약에 여기 3.8억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3.8억 광년 떨어져 있다면, 3.8억 년 전에 출발해서, 여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에딩턴을 얘기하면 1919년.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면 2차원.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시면 3차원이죠. 3차원입니다. 4차원은 이제 3차원 거기다 하나에 더, 맞죠? 2개, 3개 더 하면 되니까, 차원을. 사실은 이 시공간은 4차원이 아니라 4 곱하기 4. 결국에는 뭐예요? 16개의 팩터가 있다는 거죠. 16개의 팩터가. 4 곱하기 4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 선들이 밖으로 이렇게 휘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휘었다는 거예요. 이 위쪽도 밖으로. 다 밖으로. 사진 찍은 걸 봐도 별이 밖으로 휘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밖으로 휘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이 태양이 구잖아요. 구. 구에서 밖으로 휘었다면 공간이 밖으로 팽창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팽창한 걸로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팽창이 나오는 겁니다. 해설을 해보면 밖으로 휘었다니까. 근데 사실 밖으로 휘었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죠.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 이 고무판 위에다가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쭉 쳐지죠. 그런 식으로 이게 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볼링공이라고 하면 밑에 거대한 지구가 있잖아요. 맞죠? 지구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지구가 없다면, 맞죠? 지구가 없다면 위아래가 없잖아요. 위아래가 없으면서 이 위쪽에 있는 선도 위로 이렇게 휘어야죠. 맞죠? 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3차원으로 보면 거의 이 태양이라는 놈이 볼록 렌즈 형태로 해서 빛이 오다가 전부 이렇게 밖으로 휘었다가 안으로. 근데 이게 참 시공간이라 그러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시공간 곡률이라 그러면 시공간 곡률이 휘어져서 지구에 온 별빛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심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라는 대칭 시공간이 이쪽에 쭉 휘어서 오다가 다시 복원하는 형태죠. 맞죠? 그렇다면 이 치역에서 이래 오지 않고 만약에 행성이나 물질이 온다면 행성 같은 게 행성이 온다 그러면 쭉 오다가 태양에 가까이 오면 태양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맞죠? 이 공간을 따라가야 되니까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럼 뉴턴 이런 거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뉴턴은 오다가 태양 쪽으로 휘어지는데 맞죠? 뉴턴은 어때요 생각이? 태양 쪽으로 휘어진다요. 태양 쪽으로 이렇게 뉴턴의 생각은 태양 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태양 쪽으로. 이 오다가 태양 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여기에 관찰자가 있는 거죠. 맞죠? 이 행성이 오다가 태양 쪽으로 간다는 거죠. 태양 쪽으로 가다가 이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 휘어진 걸 따라서 쭉 가다가 결국에 이쪽에는 직선으로 쭉 가버리죠.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어차피 이게 그거였잖아요. 매트릭 시공간이잖아요. 시공간은 일로 쭉 갑니다. 언젠가는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복원 이쪽도 마찬가지죠. 맞죠? 이제 학대에서 보면 맞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쭉 가다가 태양이 나타나면 휘어서 갔다가 다시 복원해서 가야 되겠죠. 대칭. 시공간이라 이러면 대칭성이 나타나야 돼요. 중력학 이론이라 이러면 뉴턴의 생각대로 하면 다시 복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체는 태양으로 끌려서 갔기 때문에 태양 쪽으로 끌렸다가 다시 그냥 가는 거죠. 맞죠? 속도가 빠른. 늦다 이러면 여기 태양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뉴턴은 이렇게 이 진로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빛도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도 여기서 관찰자가 여기서 보면 휘어지게 보이죠. 밖으로 휘어지게 보이죠. 밖으로 휘어지는 건 완전으로 쭉 가. 태양이 없으면 빛이 쭉 가는데 태양이 있으면 태양 쪽으로 약간 휘어서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시공간 공률로 하면 쭉 오다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시 결국에는 똑바로 간다. 그래서 이 시공간 공률이라는 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있죠, 맞죠? 대칭성을 가져야 됩니다. 시공간 공률이라 이러면 태양 물질에 의한 휘어짐이니까 당연히 좌우 대칭이 되어야 되고, 뉴턴의 이론이라면 좌우 대칭이 될 필요가 없어요. 휘어지다가 중력이 약화되면 그대로 그냥 가버리니까. 자기가 탔던 곡선은 그대로 갑니다. 얘는 이렇게 휘었다가 그대로 가면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면 이 공률에 의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대로 가진 않죠. 여기 땡기니까 조금 올라가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 공률이 없어지면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의 진로대로 간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멀리 있으면 태양을 지나는 빛이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가다가 밖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니까. 근데 뉴턴의 이론은 입자니까 쭉 가다가 태양에 의해서 그 진로가 살짝 꺾인 다음에 그 복원되진 않아요.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휜다는 거지. 살짝 당겼으니까. 관성의 법칙하고도 맞아요. 당겼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버리죠. 얘처럼 이렇게 복원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많이 그 다음에 많다가 줄어들면서 직선으로 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공간 곡률이 대칭성을 가져야 된다. 뉴턴의 이론은 대칭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뉴턴의 이론이 맞느냐? 뉴턴의 중력 이론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뉴턴의 이론이 오히려 더 맞다 이거죠. 근데 뉴턴이 빛을 여기 지금 빛이 가는 거잖아요.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휘어서 가는데, 저는 별빛이라는 게 전자기파잖아요. 전자기파는 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는 게 맞아요. 뉴턴의 생각대로 휘어지는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뉴턴의 생각대로 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뉴턴 이것처럼 휘어지는데, 제 생각도 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 빛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빛은 뭐 행성이나 물질은 맞아요. 이 뉴턴의 그것대로 가는데, 이 전자기파라는 빛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중력이 의한 간접적인 거지만은, 맞죠? 여기에 있는 태양의 대기의 대기 밀도, 대기에 있는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제가 휘어지는 거고, 뉴턴. 얼마큼 휘어지는 건지는 저는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여기 대기에 물질이 얼마큼 있는지, 그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빛이 그 물질에 의해서 얼마큼 굴절하는지는 관측을 해봐야 되는데, 에딩턴이 관측했듯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건지, 맞죠? 제가 생각에는 바뀔 겁니다. 대기의 이 밀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뉴턴의 입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틀렸고, 곡률에 의한 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분이 생각해요. 이 대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곡률이 일어나면 양쪽 대칭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질에 의해서 곡률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번, 근데 뉴턴의 중력 이론도 틀렸는데, 물론 일부는 맞아요. 뉴턴.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뉴턴의 이론은 좀 맞는데 뭐가 틀렸는가 하면,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태양에 의해서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또는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잖아요. 공전한단 말이에요.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하는 것이 뉴턴의 생각은 자유낙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낙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낙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있는데 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달이, 아니면 태양이 있는데 지구 이 여러 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라는 이게 돌고 있는데, 공전하고 있는데, 그 공전하는 것이 자유낙하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과학자들도 그렇고, 뉴턴 그거를 생각합니다. 자유낙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